참 심한데. 자, 두 번째 주제. 예, 예. 지금 이거는 뭐 또 정치권 자체를 완전히 폭탄을 던진 2018년 사건인가요? 이게 몇 년 사건이야 이게? 2020년 사건이에요. 2020년 서해 어업순시선의 공무원 지금 이름까지 다 나왔죠. 예, 이대준 씨, 예, 이대준 씨 예. 그 형님 유족이 공개를 했어요. 예. 그 언론 지금 다 나오고 있잖아요. 예, 실명 그러니까요. 자체가 이대준 씨가 피격 사망 사건에 대해서 이건 이 사건이 워낙 여러 가지 복잡한 게 많이 얽혀 있지만 그 중에서 특히 이제 논란이 되었던 게 이대준 씨가 이제 자진 월북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사건이다라고 그렇죠. 당시 해경과 국방부가 중간 브리핑을 했죠. 중간 브리핑을 해서 공식 발표를 한 거잖아요. 그렇죠. 공식 중간 브리핑을 했죠. 발표한 사건에 대한 논란들이 있었는데 뭐 어젠가요? 공식적으로 뒤집었죠. 그렇죠. 이거 자진 월북이 월북 의사가 있었다라고 브리핑을 했는데 어제 발표는 월북 의사가 없었다가 아니라 월북 의사가 있었다라고 확정할 수 없다. 예. 정확히 이게 워딩이죠. 그렇죠. 확정할 수 없다. 그럼요. 예. 그러니까. 그래서 이 사건 지금 우리가 지금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모르겠어. 일단 저도 이게 일단 이거는 어떻게 접근할지. 2020년 그 사건에서 해경은 물론 뭐 국정원이나 국방부의 의견들을 참조해서 공식적으로 해경이 중간 브리핑을 한 거죠. 그렇죠. 브리핑을 해서 그때 나왔던 게 또 도박빚 이야기하고 네. 일단 몇 가지 이야기 있었잖아. 뭐 그렇죠. 감사원이 얘기한 그 발표에 의하면 감사원은 당시 해경이 부유물을 일단 구명조끼 읽고 있었다. 실종자만이 알 수 있는 본인의 이름, 나이, 고향, 키 등 신상 정보를 북한이 파악하고 있다. 다른 말로 알려줬다는 소리겠죠. 그렇죠. 본인이 두 번째, 알려줬다. 실종자가 월북 의사를 표현한 정황을 확인했다. 월북 이거는 아마도 북한군의 어떤 대화를 감청한 상황들. 근데 그 정황이지. 뭐 월북 이게 사실 그렇잖아요. 그건 뭐 너 누구니? 너 왜 왔니? 뭐 이렇게 이름 이야기해봐. 이런 과정에서 벌어졌던 북한과 이대준 씨와의 대화를 감청해서 한 내용이었죠.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아니 하나 더 그게 아니라 그거 대화가 아니라 대화의 내용을 자기 상부에 보고할 때의 통신을 감청한 거죠. 그러니까 그게 정황이죠. 그래, 정황. 그래서 제가 보면 직접 그 돌아가신 분의 목소리가 아니라 그것을 전원했기 때문에 그건 전원이죠. 전원을 감청한 거죠. 예. 그래서 단순 실족이나 극단적 선택, 자살 시도 이런 가능성은 매우 낮다. 다른 말로 하면 사람이 빠졌는데 자살 시도도 아니고 예를 들면 무슨 뭐 사고 실족도 아니야. 실족사. 그럼 아니면 의도적으로 가려고 했던 거다. 이렇게밖에 얘기한 거죠. 그렇게 이렇게 발표를 한 거예요. 이렇게 발표한 거를 다시 쉽게 말하면 월북 의도가 있었다라고 발표한 거를 뒤집은 거잖아. 그렇죠. 당시에 그것 때문에 그 유족, 특히 그 형이 그 양반이 그리고 또 그 돌아가신 분의 아들이 문재인 대통령한테 편지도 쓰고 강력히 반발한 거죠. 왜? 절대 월북할 사람이 아니었다. 뭐 이렇게 해갖고 오랫동안 시간이 지난 상태에서 지금 어떻게 보면 최종 발표인가요? 발표를 한 게 된 거죠. 예, 그러니까 발표한 건데 그러면 2020년에 몰랐던 게 2022년도 새로 확인된 게 있냐? 확인된 게 없다. 새로운 정보가 있는 게 아니다. 다만 그 당시에 여러 가지 상황, 정황, 요인들로 봤을 때 월북하려고 했던 것이다라고 판단한 것 자체가 적절하지 않다. 뭐가 이상한 왜 거다. 물증이 없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월북을 하려고 했다라는 정확한 물증과 아까 우리 저 구미 사건도 마찬가지잖아요. 물증과 그게 없는 상황에서의 추정을 얘기한 거다라고 그렇죠. 얘기한 거였죠. 근데 그건 매우 위험한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에도 예를 들면 구명조끼 입고 있었던 것이 월북의 증거가 되느냐? 증거 중 하나를 얘기했는데 그거는 어업 순시선에서 일상적으로 그 승조원이 입어야 되는 포지션이잖아요. 그렇죠. 아니 그러면 배 탄 사람이 저기 구명조끼를 안 입고 있는 게 말이 되느냐? 그럼 반면에 방수 옷이라고 하나요? 그건 왜 안 입고 있었겠느냐? 왜냐하면 어업 순시선의 전문가이고 방수복이라고 하는 게 월북하려면 구명조끼는 뭐 안 되고 그렇죠. 방수복 입고 가야 되는 건데 방수복을 안 입었어. 그럼 월북하려는 사람이 아니 그냥 거기서 헤엄쳐 갈 생각을 이게 말이 되느냐? 아니 뭐 자기가 이 정도 월북할 생각이었으면 약간의 뭐
조금 뭐 이거라도 가지고 가지. 그러니까 그것도 이상하다. 이게 유족들과 유족 측 대리인들이 계속 얘기했던 게 그 당시 그 업순 시선에 타고 있었던 사람들에 대한 진술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이 진술들이 월북 의도와 충돌하는 진술들을 다 무시해버렸다. 배제했다. 그게 대표적인 게 아까 구명조끼 입었던 게 월북 의사의 중요한 징표야. 그런데 그러면 아니 월북하려면 방수복을 입어야 되는데 방수복을 안 입었다. 방수복을 안 입으면 3시간 안에 저체온증으로 사망할 수 있다는 걸 제일 잘 아는 사람이 어업순시선의 전문가다. 이제 이런 것들은 월북 사회에 대한 충돌 요인들인데 이런 것들은 또 무시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좀 묘한 게 그리고 그 업소신선에 뭐 1년 넘게 탄 게 아니라 배치된 지가 3일밖에 안 됐대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어제 이제 그 형님의 인터뷰에서 강조한 게 그거였어요. 그 선원들한테 그 이 돌아가신 분의 성향에 대해서 이 사람이 평소에 뭐 불만이 많고 뭐 사회 불만이 많고 뭐 넘어가려고 이걸 묻는 게 말이 되느냐? 오랫동안 같이 생활한 사람한테 묻는 게 맞지. 뭐 그런 얘기도 있어갖고 해경 수사가 좀 이상한데. 그때도 논란이 많았던 거잖아요. 논란이 많았던 이런 거잖아. 얘기가 있었죠. 있고 지금도 있고 문제 제기하고 있는 거고. 그런데 이제 조금 더 본질적으로 들어가서 이제 이거는 이제 나온 거 그 과정의 문제가 되잖아요. 과정에. 그러니까 이제 북한 해군이 그분을 배에 승선시킨 것도 아니에요. 이게 이제 우리가 좀 잘못 알고 있는 거는 부유물에 끌고 다닌 거예요. 그 이유는 뭐 말하자면은 승선을 시키면은 일종의 그게 뭐 월북이든 아니면 이게 이제 표류한 사람을 조난 구조하게 되든 구조든 본인들이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 부유물이라는 게 아마도 그 비슷한 뭐 저거 있잖아요. 뭐 판자떼기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건 바다에 많으니까 거기에 올려 있는 걸 그냥 이렇게 예인에 끌어갖고 다닌 것 같아요. 그게 뭐 1, 20분도 아니고 최장 4시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은 그 상황을 그 좁은 공간에서 분명히 남과 북의 관련자들은 다 봤을 거고 다 파악하고 있었을 거고 위성으로 찍든 망원경으로 보든 그러면 왜 그럼 남한 정부에서는 조치를 안 했고 분명히 감청이 다 되고 있는데 설사 월북자라고 해도 우리나라 국민은 맞는 거고 그러면 아예 그럼 그쪽에 받아주십시오. 우리가 다시 송환을 하든 뭘 하든 일단 생명부터 살려야 되니까 그 여러 가지 조치들의 상황에 대한 것이 뭐냐 도대체 그냥 단지 월북자니까 죽어도 싸다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아무리 이건 뭐 좌와우의 문제가 아니라 생명의 문제니까 그게 지금 상황에서 지금 굉장히 좀 복잡한 문제가 그러니까 되는 이게 거예요. 두 가지로 나눠야 되는 겁니다. 하나는 이 사람이 어쨌든 그 공해선상 또는 북한 해역 쪽에서 갔는데 이게 월북이 아니냐와는 별개로 그렇죠, 별개죠. 어쨌든 대한민국 국민이잖아요. 대한민국 국민이 표류 상태 이게 물론 월북의 의미를 담은 표류가 되든 그게 아닌 표류가 되든 그 중요한 게 아니야. 표류 상태에 있을 때 북한에 대해서 빨리 우리가 가서 구조할까? 아니면 너가 구조해서 우리한테 보내줄래? 뭐 등등의 이런 과정들이 있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죠. 근데 이런 것 자체가 없었다라는 의미에서 국가의 책임. 여기서 책임 누구에서 제일 핵심적인 거는 제가 볼 때 어업순시선 해수부 앤드 북한 국방군이지. 국방군이 아니고 국군이지. 서해 이함대 사령부 대한민국 군인도 군대의 문제가 있는 거고 합참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북한의 태도의 문제가 있는 그렇죠. 거고 이 문제를 다루는 게 있고 이제 이거를 다 뒤엎어 버리는 게 이 사람이 사실 월북하려고 했던 사람이다라는 논리가 돼버리면서 이 쟁점들 아니 이게 적정한 경계를 그러니까 이 국경선을 넘어가는 것을 관리를 잘 했느냐 넘어간 것을 사후적으로 발견할 수도 있는데 그 과정에 대해서 구조 내지는 적지한 조치를 취하려고 했느냐 북한에 대해서 통보를 했느냐 이런 문제가 모든 이런 문제가 다 그러니까 덮어버린 게 이 사람은 그냥 월북하려고 했던 사람이야 라는 거 넘어가 버린 거 아니에요. 그런 의심이 드는 거죠. 즉 말하자면 그럼 서해 어업순시선에 있는 함장이나 거기 직원들도 아니 그럼 이게 사고가 났든 월북했든 관리 잘못을 아니냐. 관리된 책임이 그런 게 다 있으니까 뭉개져 버리는 다 거야. 뭉개져 버리는 거죠. 왜? 아니 월북하려고 했으니까 뭐 당연히 월북자니까 그냥
뭐 그러면은 이게 그래서 묘한 것이 아니냐. 이게 이 사람이 진짜 이게 사실 전 여러 가지가 복합돼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분이 사실은 개인적인 사생활이 힘들고 그래서 그러니까 어떤 상태이든 그 바깥에 나와서 담배를 필 수도 있고 아니면 좀 묘한 상태에 있는 상태에 있다가 실족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떨어져 갖고 갔는데 북한군에 의해 발견이 돼서 그런 얘기를 하다가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가능성으로서 다양한 가능성이 존재를 해요. 나는 사실 그 도박이나 그 비리 있잖아요. 이거를 대한민국 공공기관이잖아. 예를 들면 해경이 그거를 까는 것도 참 웃기거든. 왜냐하면 월북을 하든 또는 남쪽으로 내려오든 이렇게 돼버리면 보통 뭐라 하냐면 저 사람은 이 땅에서 죄를 지은 범죄자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실정법 또는 북한 실정법을 위반한 범죄자가 도망간 거기 때문에 빨리 잡아서 보내라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실정법 위반의 문제에 대해서는 약간 그런 식의 또 할 수도 있어. 근데 그게 아니라 사생활의 영역을 저렇게 까는 것 자체는 그걸 볼 때 그러니까 좀 왜냐하면 아니 도박을 한 것은 범죄 저지른 건 아니잖아요. 도박은 이제 이전에 한 거니까 그건 또 별도로 처벌하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논리는 뭐냐면 해경이 결국은 이 사람이 월북했다고 하는 거를 방증으로 증거를 공급하기 위해서 한 얘기가 아니냐.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었나. 그러니까 그 얘기는 그때도 이제 사실 그 해경의 그런 발표는 너무 과한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또 많았고 사람들도 많이 그런 얘기를 했죠. 그렇게까지 그거 개인 프라이버시를 그건 사죄에 대한 명예훼손일 수도 있는 건데 뭐 이런 그때 있었죠. 그리고 거기에다가 김정은 그 국방위원장인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또 이례적으로 약간 사과 발표를 했죠. 그렇죠. 뭐 미안하게 생각한다. 뭐 근데 그거는 그걸로 또 퉁치버린 거야 또. 그러니까요. 근데 그거는 사실 걔네들도 문제가 있었던 거는 사실 걔네들은 큰 문제가 있었죠. 왜냐하면 당연히 구조를 해서 뭘 처리해야 되는데 이놈들이 저기 승선도 안 시키고 거기서 끌고 다니는 게 말이 안 되지. 이건 비인간적이고 이건 분명히 책임을 물어야 되겠지만 뭐 북쪽에 있는 애들이니까. 그리고 그게 그러니까 지난번에 그 2008년도 벌어졌던 박광지 사건하고 다른 거 아니에요. 박광지 사건 같은 경우는 그거는 북한도 어쨌든 실수고 그 인지하지 못한 상황에서 오발이다. 뭐 그런 책임을 물으라고 그렇게 인정을 한 건데 이거는 실수도 아니고 그게 아니잖아 그냥. 고의성이 돼. 왜냐하면 끌어올려서 구조를 해서 거기서 뭐 자기네들 어떤 법적 조치를 하든 그건 하지도 않고 그냥 사살을 한 거잖아요. 그리고 사살도 하고 시신을 또 그냥 없애버린 거잖아요. 근데 이건 이렇게 물어보면 안 돼요. 이거는 뭐 예를 들어서 문재인 정부의 해경이야. 문재인 정부의 그 국방부야. 자기들 나름대로 근거가 있어. 이거는 월북 의사라고 밝혔어. 그런데 정권이 바뀌었어. 그 정권이 바뀌니까 정권의 압박에 의해서 해경과 국방부가 또 입장을 바꾼 거다. 민주당의 논리 그거 아니에요? 그렇죠. 정확히 근데 우상호가 뭐라고 얘기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그런 비슷한 이유 같은데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면 어떻게 얘기할까요? 대답은. 글쎄 그거는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거는 정확한 팩트가 뭐냐. 그러니까 지금 저 해경이 공식 발표한 이야기도 월북 안 하려고 했다. 월북 의사가 없었다라고 판단한 게 아니고 월북 하려고 했던 의도가 있었다라고 단정할 수가 없다. 단정한 증거가 그러니까 없다. 지난번에 단정한 거다. 그렇죠. 그래서 단정하는 것은 잘못되었다. 네, 그 얘기죠. 이게 정확한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이냐면 그 당시에 이 사람이 월북하려고 했던 거다라고 단정했었던 근거들이 그걸 확정할 수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그건 너무 무책임하게 그렇게 발표해 버린 거죠. 거기다가 유족들이 계속 얘기했던 게 아니 지금 아까 구명조끼 얘기하면 방수복 안 입은 거 또 뭐 다른 사람과의 관계라든가 그 감정에서 나왔던 얘기를 하게 되면 아니 그 당시 물 때는 월북하려고 해도 그때 할 때가 아니야. 예를 들면 이런 반정들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근데 그 당시에는 왜 그렇게 월북하려고 했던 것으로 확정했는지 자기들이 모르는 군사 정보라든가 공개해 달라고 얘기한 거 아니야. 그렇죠. 네. 공개해 달라고 했는데 공개를 못 하겠다고 한 거 아니야. 그렇죠. 뭐 그건 이제는 대통령 기록물법에 의해서 공개가 안 되는 거고. 안 되는 거고. 그 당시에는 공개할 수 있었는데도 안 한 거 아니야. 그렇죠. 그리고 지금 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국회의석의 3분의 2 고등법원장의 맞죠? 뭐 영장에 의해서 공개할 수 있지만
지난 박근혜 정권 때의 문제처럼 고등법원장은 절대 자기가 정치적 책임을 안 지려고 하고 국회에서 3분의 2 의석은 사실은 뭐 민주당이 협조를 안 하겠지. 안 되는 거. 그래서 우상호는 협조 안 하겠다고 한 거고. 그럼 도대체 진실이 뭐냐?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이게 김어준 같은 사람은 최근에 아주 말조심을 하던데. 자기도 이제 왜냐하면 정확한 걸 잘 아니 그쪽이 제일 센 스피커잖아. 스피커고 약간 비공식적인 얘기를 해야 되는데 뭐냐면 아니 월북이 아니라는 물증이 없지 않냐. 그거를 제시하지 않고 뭐 얘기하는 건 이게 참 이게 말이야 몽둥이 하는 생각이 드는 게 아니 월북한다라고 하는 물증 아까 우리 뭐로 치면 저 이름 뭐야 저 구미 사건으로 치면 이게 바꿔치기했다는 물증이 없으면 DNA가 나와도 안 물증해 그러니까 바꿔치기 했다라고 확정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DNA가 나와도 확정할 수 없는 거죠. 월북하려고 했다라는 잠깐 물증이 없으면 그거는 이게 확정하면 안 되는 거지. 그렇죠. 당연히 그렇죠. 사람들이야 저 이렇게 뒷말 뒷담화 쓸들이 있을 수 있는데 공식적인 국가기구는 그걸 확정할 수 없다는 이야기인데 그렇죠. 그러면 당연히 그 당시의 관계자들 그러니까 뭐 윤건영이라든가 윤건영은 국정상황실장 아니야? 그렇죠. 실장이었었죠. 예. 국정상황실장인 사람이 아니 그건 이러저러한 물증들이 있었던 거고 그건 판단은 뭐 이런 관계에서 판단했던 거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그렇게 말을 못 하잖아.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물증이 없었던 것 같아요. 지금 상황에 그 정도인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은 조금 추정을 해보면 누군가 혹은 어떤 사람 결정할 사람이 요거는 월북이 맞죠라고 하고 나머지는 다 거기를 그냥 따라간 것이 아닐까. 왜냐하면 제일 쉬운 방법이잖아요. 그러니까 수사나 이런 데 할 때도 가장 경계해야 되는 게 그냥 별 특별한 논리 없이 대세에 따라가는 거. 근데 그 대세라고 하는 것은 제일 쉽고 편한. 그냥 수사도 할 필요 없고 증거 제시할 것도 없고 그냥 맥락상. 아니, 조사해 보니까 제 저기 빚 많대던데요. 제 뭐 아니면 제 좀 그렇대 이런 정도가 몇 개 들어와서 난 이 사건 보면서 자꾸 떠오르는 게 서울시 공무원 간첩단 조작 사건이에요. 그건 이제 반대쪽에서 약간 저기 이거 국힘 성향 보수 쪽에서 이거를 이제 약간 그런 가능성이 있는 왜냐하면 화교 출신의 유성이 이런 것들 이만한 걸 딱 보고 이걸 부풀리고 조작해가지고 간첩을 몰아갔다가 이제 그렇죠. 뽀록 난 거 아니야 그렇죠. 지금 예를 들면 이건 이제 거꾸로 이거는 그럴 정황적 요인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거야 이렇게 보면 그렇게 보고 저렇게 보면 저렇게 보이는 상황들을 당시 남북 관계라든가 이런 상황 속에서 그냥 두루뭉술 넘어간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넘어가는 제일 쉬운 방법이 그 개인이 월북하려고 그렇죠. 했던 거다. 개인적인 걸로 몰아놓고 그다음에 그래서 벌어졌던 여러 가지 약간의 뭐 참 이렇게 복잡하고 여러 가지 실수들과 우여곡절들이 겹친 사건. 그렇죠. 이렇게 그런데 그거를 동조하고 파장을 크게 만든 거는 서해 어업지도선 이함대 관련된 여러 자들이 제일 편한 방법을 선택한 것이 아닐까. 그렇죠. 이 사람이 이 이대준 씨가 월북하는 것으로 그게 가장 메인이 부각돼 버리면 다른 건 다 이 사람이 죽어버리니까. 떨어져서 표류하게 되었던 과정, 이렇게 저기 북한 해우로 넘어가게 됐던 과정들에 대한 관리 감독 내지는 구조 이런 문제에 다 2차화되는 거죠. 그리고 NLL 문제라든가 이런 복잡한 문제가 다 그냥 사라지는.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았을까. 그냥 이건 추정입니다. 추정이죠. 쉽게 말하면 이 사람이 이대준 씨가 월북하려고 했던 사람이었다라는 식의 사건 규정이 되면 편해지는 사람이 많은 거야. 그렇죠. 많이 되게 단순해지고 논리가 헤리스틱 논리가 되는 거죠. 말 그대로. 그러니까 하나 죽은 사람 하나만 책임지고 끝나는 형태가 되는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근데 실제로 그 양반이 자살을 하려고 했던 아니면 월북하려고 했던 실족했던 이건 밝히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분이 조금은 안 좋은 생각을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마음속에 있는 거고 그걸 갖고 처벌하거나 그걸 갖고 책임을 물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형사사법의 다음 단계에 가야 되는 거지. 그것이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무엇인가 관련된 자들이 너무 쉽게 결론을 내리고 거기에 많은 당사자들이 동조해서 벌어진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계속 처음부터 강조했던 거는 첫 번째 측면 이게 오히려 부각돼야 될 측면
월북하려고 했던 사람이든 단순 실족이든 예를 들면 극단의 선택을 했다고 했던 사람이든 그 개인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이 사건에 대해서 국경의 최전선에서 뭔가 해야 될 국가와 관련된 기관의 책임 여부. 그렇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게 남북 간의 관계의 문제이기 때문에 북한의 적절한 행위인지 부적절한 행위인지에 대한 규탄을 하든 대화를 하든 그 문제. 그다음에 이제 보면 이렇게 인도주의적 측면에서의 공해상이나 해역에서의 사람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 그렇죠. 이런 문제들이 다 얽혀 있었던 것이 하나하나 꼼꼼히 짚고 이거는 잘못한 것, 이거는 개선해야 될 것, 이거는 누군가 책임을 분명히 물어야 될 것, 그렇지. 뭐 이런 문제들로 접근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런 거 하잖아요. 저기 그 육지에서도 뭔가 뚫려버리게 되면 그렇죠. 이거 하나 다 짚잖아요. 그 사단장 얘가 예. 능력이 뛰어나서 예. 잘 넘어갔다. 얘가 하다가 잡혀왔다. 이런 문제가 아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 접근해야 될 것은 지금 제대로 좀 잘 접근이 안 돼 있는 것 같고. 그 두 번째가 바로 이제 이 사람의 월북 의도에 의한 약간 뭐 비극적인 사건 이렇게 가는 것이 과연 맞는 규정이었느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어디 뭐 휴전선이 어디 뚫려갖고 누가 저기 나무 넘어왔어. 그러면은 우리가 말하면 거기서 정확한 원인을 파악해서 책임 사람 책임지고 뭘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그걸 파악하기 귀찮고 싫으니까 그냥 사단장 목 하나 날리고 군단장 목 하나 옷 뺏기고 끝나. 그러니까 뭐가 되냐면 원인 파악도 안 되고 또 똑같은 계속 반복이 돼. 그러니까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스템적으로 분명히 막을 건 막고 해명할 건 해명을 해야 되는 부분이 한 축이라는 거예요. 그 나머지 부분은 또 거기에 맞게끔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고 그걸 안 하고 이제 그래서 저는 국힘의 자세도 조금 더 전향적이 된다.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국정상황실장이 알았느냐? 그러니까 뭐 까놓고 그거잖아요. 국힘의 얘기는 야 국정상황실장 알았으면 대통령도 알았겠지. 그럼 거기서 결정했기 때문에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거기까지 갈 수도 있어요. 뭐 알았을 수도 있고 몰랐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보다는 좀 더 이것이 중간에 이것들을 말아먹고 한 이런 시스템적인 측면도 봐야 된다. 그러니까 국힘이 주장하는 것을 종합적으로 좀 정리해서 내놓을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정쟁의 대상으로만 보지 말고 좀 그런 거 그렇고 말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유족들이라는 게 원래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유족 이런 사건이 벌어지게 하면 이해람 중사 사건도 마찬가지고 뭐 다 사람이라는 게 어떤 우연한 사건에 의해서 그러니까 뭐 목숨을 잃거나 이런 안 좋은 상황으로 갈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런 과정에 대해서 그 당사자 그러니까 이게 뭐 이게 결국은 사망한 이런 당사자의 어떤 명예나 상황들을 악용하게 되는 것에 대한 상처가 더 큰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이 그거 같아요. 아니 그 사람은 어차피 죽는 거니까 그러니까 안타깝지만 그런 일은 언제든 벌어질 수 하다못해 지나가다 교통사고에서 사망할 수 있는 건데 근데 그 과정들에 대해서 아까 그 상황 자체를 정치적으로든 또는 여러 가지 상황 속으로 악용하는 것에 대해서 더 상처를 받는 것 같다라는 그렇죠. 생각이 드는 거죠. 이렇게 해경의 대처라든가 국방부의 대처가 사실은 좀 뭐 씁쓸하죠. 이거는 뭐 또 그런 이야기 나오죠. 딱 두 가지 더 있는데 하나 더 짚으면 이게 2020년 사건이에요. 예. 2018년, 19년 남북 관계가 좋았을 때야. 예. 2020년 정도가 전후가 되면서 좀 이게 악화되고 있는 약간 상황, 좀 악화되는 경직돼 상황에서 있는 상황. 이 사건이 벌어진 거야. 그래서 이 남북 관계에 대한 어떤 뭐죠 정무적 판단들이 이 사건에 대한 영향력을 미친 것도 있지 않는가. 없지 않겠죠, 사실은. 당연히 김정은이 사과도 하는데 뭐 이걸 사과를 하는데 더 강하게 나가는 게 약간 남북 관계에 대해서 악영향을 미치는 거 아니냐라는 어떤 정무적 판단들도 깔려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 근데 저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말이 안 되는 거죠. 예,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건 그렇다고 쳐도 뭐 만에 하나 그걸 그렇게 받아들인다고 해도 당시 이제 해수부라든가 관련 공무원들이라든가 아니면 뭐 해경이나 이런 사람들의 잘못된 부분들을 분명히 짚었어야 돼요. 근데 문제는 그걸 짚게 되면 닦아버려지니까 그랬던 것이 아닌가 아니 싶어요. 예를 들면 예. 보통 이게 전시 상태가 되면 상대방 행위에 대해서 무슨 정책 책임을 묻거나 이럴 수가 없잖아. 전시 상태가 되면. 근데 뭐 예를 들면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나라 국민이 타국에 의해서 뭔가 약간 부당한 행위를 받았어.
그럼 그것에 대한 책임을 추궁하고 묻는 거는 국제법도 당연한 거거든요. 그렇죠. 예. 이제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여전히 1953년 이후에 지금은 휴전 상태이기 때문에 준전 상태다. 그렇죠. 약간 뭐. 이런 또 억지 논리가 나올 수 있는 그럴 건데 때는 부분이 있고 뭐 네. 그럼 뭐 NLL이 국경선이냐 이런 얘기 나오고 그러면 이제 복잡한 거야. 복잡하게 되니까. 그러니까 이 복잡함을 단순화시키는 방법으로서의 이제 한 개인에게서의 월북으로 몰고 가는 게 있을 것 같다. 그 두 번째는 이제 이게 또 이게 아까 김호준과 같이 아니 무슨 새로운 정부도 없는데 왜 입장을 번복하냐라고 얘기하는 이 말의 연장선상 속에서 이거 정치적 공세 아니냐. 그렇죠.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죠. 예. 그러니까 윤건영과 공격이고 결국은 문재인에 대한 공격으로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김어준 같은 사람들은 당연히 일종의 여러 가지 눈치를 보고 있는 상황 그런데 같기도 하고.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게 아니 유족들은 아니 오케이 알겠는데 그러면 이 이대준 씨가 월북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정황 증거를 넘어서서 감청이든 뭐든 간에 구체적인 그 정보는 공개해 달라라고 요청을 했는데 정권이 바뀌기 전에 대통령 기록물에 의해서 봉인되기 전에 또 그걸 거부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소송까지 낸 거 아니야 지금. 그렇죠. 소송을 내서 1심에서 부분적으로 예. 공개하라고 했는데 이미 정권이 바뀌고 항소를 하는 과정에 정권이 바뀌면서 대통령 기록물로 넘어가 버린 봉인돼 버린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공개를 안 하는 이유가 있었던 거 아니야. 그러니까요. 그게 굳이 그럴 필요가 있었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김어준 씨와 같은 말이 안 되는 거는 지금 아까 지금 현재 해경과 국방부의 발표도 월북 안 하려고 했다라고 확증한 게 아니고 월북하려고 했다라고 확증할 수 있을 중앙 증거를 넘어서는 구체적인 징표가 없었다. 이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그럼 다른 말로 하면 김어준이나 당시 윤건영 같은 사람들 얘기하는 거는 중앙 증거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좀 우리는 갖고 있었다라고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그 얘기를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참 이게 저는 좀 깔끔하게 팩트가 좀 밝혀졌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제 뭐 시간이 좀 남았으니까 저 관련된 얘기를 할까요? 예. 예. 작년인가 그 뒤에 조금 논란이 됐을 때 그 저 건너아는 사람으로부터 연락이 왔어요. 그러니까 이 사건의 당사자의 이 행동 분석을 해달라. 그러니까 이 돌아가신 이대준 분의 씨죠. 예, 그 이 씨의 행동 분석을 해달라. 이거 보면 당연히 그거 아니냐? 그러니까 말하자면 월북 그거 아니냐? 대놓고 그거죠. 프로파일링을 해달라는 네, 거지. 그렇죠. 쉽게 말하면은 그러니까 너 저기 저 이름 있는 프로파일러니까 이렇게 와서 같이 물증은 없지만 네. 상태를 딱 보니까 상황과 정황을 보니까 프로파일링을 해보려고 이렇게 하는 거다. 네, 해달라. 예? 그러니까 이제 그 뭐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정확히 저한테 뭐 이렇게 뭐 조작해달라 이런 것도 아니었어요. 근데 우리가 뉘앙스가 있잖아요. 전화 통화하면 지금 여기에 다 녹음돼 있거든요. 녹음 파일 다 있거든요. 근데 그 이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좀 찜찜한데 그래서 그 뒤로 계속 찜찜했어요. 그래서 몇 번 전화를 안 받고 아니 건너에서 이건 좀 아니다 이거는. 근데 저도 이제 이거 봤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한테 소위 말하는 뭐 아시는 분 뭐 이 대표적인 프로파일러들 몇 분 계시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그분들한테도 연락이 간 것 같아요. 근데 그분들은 이제 뭐 그분들도 이제 참여를 안 한 거죠. 그러니까 결국 그러다가 유야무야 된 건데, 그러니까 제가 이제 다시 그걸 이제 복귀해 보니까 얘네들도 이게 조금 쫄리는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해경 수사 담당자가 그러니까 저같이 뭐 쩌리 같은 사람한테 그렇게 요청까지 자신들의 왔겠죠. 판단과 주장을 조금 더 네. 뒷받침해 줄 수 있는 네. 전문가들의 어떤 이렇게 발언. 근데 그건 제가 봐도 그건 아니거든. 그렇게 해서도 안 되고 아니 그걸 증거가 명확하면 그대로 발표하면 되는 거지. 왜 그걸 가지고 이거 어디 가서 사람- 이야기 했어 안 했어? 어디요? 그 이야기 지금 이야기. 지금 이야기요? 요 사건이 터지고 제 유튜브에서 잠깐 했어요. 이것도 요만큼 했는데 나머지는 뭐 이제 두 번째죠 여기서. 제 유튜브 어제 그저께 들어보신 분들은 좀 제가 말하는 건 뭔지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한 거 아니냐? 국가의 공식 수사 기관이 이걸 너무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소위 말하는 프로파일러라고 하는 사람들 이렇게 이게 그 당시에도 다른 예. 말로 하면 어. 그러니까 뭐 이런 외부인들의 어떤 무슨 코멘트 이런 거 필요 없이 정확한 상황과 물증에 의해서 판단을 내리다고 자기들도 못 보고 못 본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이에서 확신이 없었어요. 보조와 예. 지원의 어떤 그것이 필요하다라는 예. 의미에서 대표적으로 쓸 수 있는 게 이 사람의 행동 심리를 분석해주는 프로파일러들이 대충 보니까 이거는 절로 넘어가려고 하는 것 같다라는 어떤 코멘트가 있기를 바랬다는 거예요. 바랬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정도로 내부적으로 쫄렸을 수 있어요. 결국은 이렇게 엎어졌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이게 좀 답답하죠. 그러니까 제가 해경에 그 사람 말고 해경의 수사 기법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알거든요. 또 제가 해경 과수 요원들하고도 예전에도 뭐 알게 되면서 저도 강의를 했고 이러면서 노력을 알거든요. 그 이제 일선에서 그 과학수사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이런 거 한번 터지면 그냥 그대로 끝나는 거예요. 톡 털으면 저 새끼들 뭐 하지도 능력도 없는 애들이 또 거짓말한다고 하잖아요. 이러진 맙시다 제발. 이게 국가의 수사기관에 욕을 먹이는 거 아닙니까? 스스로 침 뱉는 거 아닙니까? 좀 답답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해경이나 국방부가 정권이 바뀐다고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민주당 국방부 뭐 국힘 국방부가 아니고 민주당 해경이 아니고 국힘 해경이 아니잖아요. 그는 그렇죠. 연속성이 있는 건데 그렇죠. 그러면 이제 해경도 해명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그때는 왜 그렇게까지 세게 그렇죠. 결정했냐.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한 건 알겠는데 그때가 무리했다가 그러면 그때는 왜 그렇게 무리하게 결정을 한 것인지에 대해서 해경도 해명을 해야 돼. 그렇죠. 국방부도 해명을 해야 돼. 그렇죠. 근데 그건 지금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하게 감사원에서 감사 들어가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책임을 져야죠. 당연히. 책임을 당연히 그 사람 누가 그런 결정을 내는가 당연히 책임을 져야 돼. 아니 그게 아니면 또 정권 바뀌었다고 생각해봐. 그럼 또 그러면 또 바뀌겠지. 그때 월북이 아니다라고 얘기했던 그때 판단들이 또 근거 없어. 이게 무슨 콩가루 이게 나라 꼴이 아닌 거지. 아니죠. 국가의 공식 수사기관이 예. 그따위로 하면 안 되는 거죠. 예. 당연히. 그런 의미에서 왜 그렇게 되었는지에 대한 그런 그러니까 지금이든 2년 전이든 어느 판단들이 적절했는지 어느 판단들이 매뉴얼에 맞게 했는 건지에 대한 감사가 필요한데 또 지금 보니까 감사원 사무총장이 또 무슨 이런 사람이라는 둥이라면서 또 그걸 또 약간 이제 그러니까요. 색칠을 하더라고 또 민주당은. 그러니까. 그러니까 국힘도 이걸 정략적으로 접근하면 안 되는 것 같고. 저도 그래요. 그리고 또 민주당 쪽에 있는 사람들도 소위 그쪽 스피커라고 하는 사람들도 그렇게 해서 보호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건 약간 어떤 정략의 문제이기 이전에 아까 하나의 국가기관이 정부 담당자의 정치적인 어디와는 무관하게 국가기관이 이러한 상황에 어떻게 대처해서 되는 건가. 잘못했으면 책임을 묻고 개선해야 될 거면 개선을 하고 또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상대방의 문제가 또 있기 때문에 그렇죠. 상대방과의 관계는 어떻게 재정립해야 되고 이런 식으로 가는 아주 중요한 어떤 의미로 돌이켜봐야 되지. 이게 잘 걸렸다 이 새끼들. 그때 가면 때려잡을게. 이런 문제 접근해가지고 윤석열 정부나 국힘도 그 망조가 날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또 거꾸로 당시 그 윤거정 같은 그 민주당의 핵심들이 저거 다 정치적 보복이다.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해가지고 국민들이 저건 보복이구나. 이게 아니라 국민들은 그렇게 안 본다는 거죠. 국민들은 이런 사건에 대해서 이게 이렇게 180도 바뀌었는데 왜 그래 됐는지에 대한 이제부터의 제대로 된 해명을 듣고 싶어 하겠죠. 그럼요. 그래야 되는 거고. 지금부터 이 사건은 오히려 더 이제 발본적으로 드러나야 된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오늘 할까요? 예, 오늘 뭐 딱 맞췄네요. 오늘 딱 예, 우리 두 가지만 좋다. 이야기하기로 했으니까 요 정도만 하고 시간도 딱 적정해요. 그래서 뭐 이 사건은 끝나는 게 아닌 것 같으니까 진행상을 보시죠. 예. 그 뭐 우리 구미 사건도 마찬가지로 파기환송심 진행을 봐야 될 것 같고 이 사건도 감사원이든 무엇이든 해명 더 구체적인 해명 또 책임질 게 있으면 책임지는 과정대로 진행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어제 기자회견 할 때 해명했잖아요. 청와대에서 압박 왔었다고 발표한 거를 주다시피 했다라고 하는 말까지도 확인이 돼야 돼. 그렇죠. 그것도 예. 이제 확인돼야 돼. 대해서. 예. 그런 말씀 드리는 걸로 저는 마무리하고 예. 마무리 좀 일단 해주시죠. 예. 이제 장마가 올 것 같은데 장마 조심하시고
조금 이상 기후가 좀 올 것 같으면 항상 좀 더워질 것 같아요. 더위 조심하세요. 10,000명 구독 부탁드려요.